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충분히 좋은 엄마, 뭐 가장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를 견디고 적절한 어떤 사랑을 주고 수용을 줄 수 있는 엄마라면 사람들은 건강한 자기를 발달시키게 되고요. 그런 이제 엄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그 관계들을 갖고 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부모와 또는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 그 신명기가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제 귀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너는 너의 가족들과 너의 이렇게 모든 이웃들과 함께 뭘 하라 그래요? 먹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정한 곳에 가서 그 재물들을 갖고 가서 그 음식들을 마련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계속 다가오는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계속 와요. 그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럼 이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엄마. 근데 이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일관성이 있게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는 엄마예요. 일관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언제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 기분이 좋을 때. 네, 그렇죠. 내 기분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엄마들은 일관성 있는 사랑을 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제 엄마가 엄마한테 엄마 나 빵 먹을래 그랬더니 어휴 우리 새끼 빵 먹어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줬어요. 다음날 엄마 나 빵 먹을 때 너는 맨날 빵만 창자해 이러면서 이제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빵 먹는다는 얘기가 너무 이쁘고 어느 날은 빵 먹는다는 놈이 그냥 얘는 먹는 것만 밝혀 막 그러면서 화가 나고 일관성이 떨어지죠.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얘가 이뻐요? 말 잘 들을 때. 또요. 핵심입니다. 성적 잘 받아올 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이 아이의 태도에 따라서 또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랑 믿을 수 있겠어요? 믿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기분을 살피게 돼요. 첫째로. 엄마 빵! 이게 아니라 눈치를 한번 본 다음에 엄마가 기분이 괜찮아. 그럼 엄마 나 빵 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자기스럽지 않게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제 뭘 잘했을 때 사랑을 주면 얘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엄마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이 돼요, 애들한테. 일관성이 없는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하라.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칭찬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칭찬이 아니라 부담과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적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뭐라 그러냐면 얘가 조금 성적 오르면 어머 너 저번에 70점 받더니 80점 받았구나. 어머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다음에 90점 맞는 게 어때? 응? 다음에는 90점 맞는 게 어때? 이런 뉘앙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잘하면, 네가 누구보다 더 잘했단 말이야. 아유, 잘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지금 이게 칭찬이 아니라 뭐가 돼요? 부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칭찬을 잘해야 된다.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적 반응이 중요하지, 칭찬 자꾸 하게 되면요, 얘를 칭찬 속에 가둬버릴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칭찬해야 된다. 어떻게 칭찬하세요? 그림 보고 잘 그렸다. 또요, 소질이 있다. 또 네가 제일 잘 그렸어. 막 이렇게. 또 이제 뭐 유치원에서 어머, 야, 너 선생님 칭찬해 주대? 너 선생님, 나 선생님이 잘 그렸대. 너가 제일 잘 그렸어. 막 이렇게. 이렇게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잘 그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넌 다음에도 잘 그려야 돼. 이런 느낌을 아이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너가 제일 잘 그렸어. 너 이거 정말 잘 그렸다. 어쩜 이렇게 사슴을 아주 진짜 누구보다 더 잘 그렸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칠해놓은 산을 보고, 야, 여기는 초록색을 이렇게 많이 칠했네. 여기를 파랗게 칠했구나. 우와, 여기는 곰이 까만색이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와, 여기 이렇게 예쁜 집이 있구나. 이렇게. 얘 그림을 그냥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존재로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내가 했던 무엇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로서 인정받는 느낌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쫓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엄마들은 심지어 옷도 사주고 막 걸어요. 또 뭐를, 네가 이번에 뭘 잘하면 내가 게임기 사줄게. 응? 이번에 몇 등 안에 들면 뭐 해줄게. 뭐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 아이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성적이 올라야 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게 죽음인 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 성적이 떨어진과 동시에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사랑이, 자기에 대한 기대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위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가 있는 것이 나는 기뻐. 이런 의미들을 자꾸 줘야 돼요, 얘한테. 네,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코웃이라는 사람이 자기 심리학의 어떤 이제 가장 그걸 이제 확립한 사람이 코웃이라는 학자예요. 이 코웃이라는 사람은 자기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기라는 것이 응집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느끼고 거기에 못이 딱 박아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내가 잘하는 사람 같아. 진짜 그만하면 쓸만해. 때로는 막 그래. 네가 최고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쓸모없어, 진짜. 난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좋은 엄마가 못 돼.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떠냐면 때와 장소와 어떤 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에 대한 느낌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아주 혼란스러워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다 잘하는데 나만 거기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속에 실패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아. 저 사람도 저렇게 다 잘하는데 뭐야 이거. 난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내가 뚝 떨어지는 거죠. 진짜 나 그만둬야 되겠다. 응? 나 바보 같아. 뭐 내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뭐. 막 이런 것들이 솟아올라와요. 근데 이 응집된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를 탁 바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뭐. 응? 그래도 네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괜찮아. 응?
너가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잘 해나가잖아. 이런 게 탁 올라와서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들이 응집돼 있고 어떤 부분에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지는 자기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순간에 탁 모아줘요. 그리고 그것들이 견고해요. 네. 근데 우리 외부의 자극들은요, 우리를 계속 건드려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응? 그냥 우리가 내가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있도록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건이 계속 생기고 부딪힘이 계속 생기고 실패와 좌절들 여러 가지 고민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근데 이게 응집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럴 때 그렇게 흩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속에 흔들리지. 누구나 흔들리지. 그러나 괜찮아. 잘내겠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게 확고한 사람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이런 풍파를 만나도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리고 유지해 나가고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자아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자극들이 내 자아를 툭툭 건드릴 때 이게 이제 강하게 응집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막 흩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약한 사람들. 이런 것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아이들을 기르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업을 택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상담자로서 심리학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 일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를 갖게 되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좀 직업이 좋지 않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걸 다 헤치고 나가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건강한 자기를 갖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를 갖고 있으면 많은 갈등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어스 뭐라 그랬냐면 정신적 산소가 계속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적인 산소가 제공돼야 된다. 그러면 그 정신적인 산소가 뭐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런 자기를 형성해 나갈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아침에 화장하고 오셨죠? 네, 저도 화장했어요. 저는 자꾸 사람들이 화장 안 했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저도 이래봬도 화장을 한 얼굴이에요. 근데요, 그 화장을 할 때 거울 보고 해요. 여러분 거울 보고 하죠? 지금 내가 내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기억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 그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아냐면 거울 보고 알아요. 심리적인 거울. 그게 누구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1차적인 거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네. 자, 엄마라는 거울이 깨끗하고 맑고 환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맑고 환하게 보여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맑고 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맑고 환한 존재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울이 깨졌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내가 깨져 있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주는 자기를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비춰주는 존재가 어때야 돼요? 긍정적으로 비춰줘야 돼요. 이걸 자기 대상이라고 해요. 네. 자기를 비춰주는 존재. 자기 대상. 그래서 정말 건강한 자기를 가지려면 좋은 자기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기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부모였고요. 지금도 부모하고 산다면 부모님이 나의 자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부모가 아니라 나랑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그 남편이 자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아이들이 나를 보고 말하죠. 우리 엄마가 제일이야. 그러면 어때요? 속이 뿌듯하죠. 그래,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의 좋은 자기 대상이 됩니다. 내 주위에서 나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그 사람이 자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 고전적 정신분석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대상관계나 자아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완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지금도 미러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 순간에도 내가 인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지금도 나에 대한 내 자신의 자기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느낌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의 그런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보다는 인간에 대해서 훨씬 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차적으로 지금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데 그 관계가 나의 자기 대상들이 나를 바라보주는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과 태도 속에서 나의 이 허물어진 자기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를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저게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저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응? 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냐면 야!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응?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응?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왜?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의 어떤 자기상을 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충분하게 공감해주고 이 아이를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만 되는 그 아이를 자꾸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수용받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돼야만 하는 자기를 계속 지적받고 지시받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짜증내고 화내고 야단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모도 있어요. 저는요, 얘 공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애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관계를 깰 만큼 공부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얘하고 관계가 깨질 만큼 닥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얘한테 비춰주는 자기 상이 깨질 만큼 얘를 공부시키고 막 닥달하면서 얘한테 밀어붙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탁탁 그래 니 잘한다 니 잘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이 아이하고 나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강요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냐면 좋은 거울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옆에 건강한 자기 대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귀는다는 거 중요해요. 정말 비판하고 열등감 많이 느끼고 늘 어두운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그 거울에 자기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상이 일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 사귀어라. 자꾸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에요. 될 것 같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자, 엄마하고 나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왔는데 이 아줌마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를 보고. 그 아줌마가 왔는데 엄마 표정이 나빠. 막 긴장을 해. 그러면 아이도 울어요.
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엄마랑은 창을 통해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